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AI 혁명에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 회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는 그 칩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AI 시대에 숨겨진 금광, 바로 이 에너지 인프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빅테크 내부자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바로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정말 사활을 건 기업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시죠? 무려 5배. 이 압도적인 숫자가 오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모두가 AI의 그 화려한 두뇌, 그러니까 칩에만 주목할 때 정작 그 심장을 뛰게 할 혈액, 다시 말해 전력은 과연 누가 공급할 거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문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바로 전력 위기. AI의 이 끝없는 전기 식탐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전력 부족 사태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역설적으로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44기가와트.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데이터 센터들이 우리 이만큼 전기 쓸 거니까 연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 전력량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을 다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폭증해도 공급이 전혀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대형 변압기를 주문하면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년이면 됐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공급 병목 현상의 아주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시멘스 에너지의 분석에 따르면요. 2035년까지 AI, 전기차, 그리고 낡은 설비 교체 수요,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전 세계 전력망에 얼마가 필요하냐?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3천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공급 부족, 대체 언제쯤 해결될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2025년에는 필요한 양의 40%가 부족하고요. 공급망이 좀 확충된다는 2030년이 돼도 여전히 10%가 모자랄 전망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길고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바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력 인프라라는 게 본질적으로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계획 세우는 데만 2년 넘게 걸리고 각종 평가에 주민 동의까지 받다 보면 10년이 훌쩍 가기도 하죠. 이건 반도체 공장처럼 뚝딱 지을 수 있는 성격의 인프라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요 폭증이 아주 길고 깊은 병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할 기술적인 돌파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엔비디아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합니다. 차세대 GPU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른바 800V DC 혁명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기존의 415V 교류 방식으로는 AI 칩이 먹어치우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으로 800V 직류 방식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전압을 확 높여서 전력 손실은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하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으로 무려 157%나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건 효율이나 집적도에서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시스템은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개조하는 단계를 지나서 궁극적인 목표는 변압기에서 나온 전기를 손실 없이 곧바로 800V DC로 쏴주는 가장 효율적인 4단계 방식이에요. 이 기술적인 전환의 파도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새로운 시장의 강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800V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 회로 차단기라는 겁니다.
기존의 기계식 차단기가 딸깍 하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스위치였다면 이건 빛의 속도로 껐다 켰다 하는 반도체 칩 같은 거예요.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고 소프트웨어로 정밀 제어까지 가능하죠. 바로 이런 신기술이 후발주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 즉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글로벌 거인들과 그 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드는 매력적인 한국 기업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현지 시장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 즉 ROE는 글로벌 경쟁사들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아주 높죠. 그런데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ER이나 PBR은 훨씬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은 잘 버는데 시장의 평가는 아직 좀 박하다는 거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일 수도 있고 아직 시장이 이 기업들을 AI 수혜주로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여기에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건요. 효성중공업처럼 이 병목현상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사업에 딱 집중하는 퓨어 플레이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공급이 부족한 제품에서 나오니까 이 병목현상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이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번 분석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불러온 전력 수요는 반짝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 둘째, 변압기 공급 부족은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간 계속될 거라는 점. 셋째, 800V DC 같은 신기술이 시장의 진입 장벽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성장성과 저평가 매력을 동시에 갖춘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구리, 전기 강판 같은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뛴다거나 또 예상치 못하게 AI 투자가 주춤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요. 전력 인프라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아주 긴 호흡의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투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움직이는 이 조용한 하드웨어. 바로 전력 인프라가 아닐까요?